미국 반도체주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 올랐고 엔비디아는 2.3% 상승했지만 마이크론은 1.2%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 투자 기대는 살아있어도 그 돈이 모든 반도체 기업에 똑같이 반영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강세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마이크론의 약세를 더 크게 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월 23일 목요일 한국장 시작 전에 미국 정규장 흐름과 삼성전자에 연결되는 뉴스만 골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심은 미국 반도체주가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에 어떤 사업에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한국장에서 무엇이 확인돼야 그 기대를 실제 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밤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습니다. 직전 정규장에서 0.4% 올랐고 최근 닷새로는 4.6% 상승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반도체 업종을 향한 관심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지수가 올랐다고 그 안에 모든 기업이 같은 평가를 받은 건 아니어서 삼성전자도 업종 지수 하나만 보고 방향을 단정하면 안 돼요. 엔비디아는 2.3% 올랐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가 다시 강해진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죠. 맞아요. 적어도 연산장치와 인공지능 인프라를 향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로 곧바로 옮겨 적을 수는 없어요. 두 회사가 같은 반도체 업종에 있어도 돈을 버는 제품과 고객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이크론은 1.2% 내렸어요.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에는 이쪽 움직임이 더 불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는 늘어난다는데 왜 메모리주는 떨어졌을까요? 최근 닷새 동안 마이크론이 12.5% 올랐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낸 움직임일 수도 있고 시장이 기업별 제품 경쟁력과 기대 수준을 다시 구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가운데 어느 한 종목만 정답으로 고르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수요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스마트폰과 각종 기기, 파운드리까지 함께 평가받는 회사잖아요. 엔비디아가 오르면 관련 기대는 붙을 수 있지만 메모리 쪽 반응이 약하면 실제 주문과 제품 가격에 대한 확인 요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힘이 삼성전자 안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연산용 칩 하나에만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버를 더 설치하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장치와 저장할 메모리, 네트워크와 전력 설비가 함께 필요하죠. 그래서 대형 기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투자액이 커졌다는 사실과 삼성전자가 실제로 받는 주문이 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오늘 장을 앞두고 나온 핵심 뉴스도 이 연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증권가 평가가 제시됐어요. 여기서 목표 주가부터 쳐다보면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목표 주가는 분석기관이 세운 가정의 결과이고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구글의 지출이 삼성전자의 제품과 매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예요. 그 경로는 반도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 인프라를 확장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저장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고성능 메모리와 서버용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는 분명 기회가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수요가 늘면 삼성전자 실적도 바로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가능성은 커지지만 주문의 규모와 제품 가격, 공급 시점이 확인돼야 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완제품에서도 구글의 인공지능 생태계와 접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형태의 기기로 확산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기기 경쟁력도 평가에 들어오게 되죠. 최근 삼성전자가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공개한 것도 인공지능 기능이 어떤 기기로 넓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업 변화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제품 공개와 의미 있는 판매 성과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주변의 모든 가게가 똑같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일 가능성은 커지지만 실제 손님을 끌어오고 남는 장사를 하는 곳은 따로 나뉩니다. 구글의 투자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기회가 많아지는 건 맞지만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 그 제품에서 얼마를 남기는지가 확인돼야 기대가 이익으로 바뀝니다. 오늘 비유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투자를 늘리는데 왜 구글 주가는 약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도 돈을 쓰는 기업과 제품을 파는 기업에는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구글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장비에 들어가는 지출이 당장의 비용 부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사에는 새로운 주문 기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구글 주가가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계획의 수혜 가능성까지 사라졌다고 보면 연결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한 범용 메모리 기업으로 볼지 아니면 인공지능 인프라와 기기 양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평가할지가 핵심이에요. 후자의 해석이 강해지려면 좋은 보고서 한 건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공급 제품과 고객 관계가 구체화되고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며 그 변화가 이익률에 반영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죠. 밤사이 미국장 반응만 보면 첫 출발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인공지능 연산 수요를 대표하는 엔비디아도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메모리 대표주인 마이크론이 쉬어갔다는 건 오늘 삼성전자에 무조건적인 상승 신호가 주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이 열리면 미국 업종 상승에 반응하는지 뿐 아니라 메모리주의 엇갈린 흐름을 넘어서는 개별적인 힘이 붙는지를 봐야 해요. 이런 날 가장 흔한 실수가 미국 종목의 등락률을 삼성전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랐으니 삼성전자도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거나 마이크론이 내렸으니 삼성전자도 약해야 한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거죠. 삼성전자는 두 회사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장 직후 한 번의 움직임보다 반도체 업종 안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중요해요. 환율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원달러 환율은 1479.7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해외 투자자가 국내 대형주를 바라볼 때 기업 전망뿐 아니라 원화 가치의 변동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주식을 사는 해외 자금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같은 환율이 회사와 투자자에게 서로 다른 경로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이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원화 움직임과 함께 실제 국내 대형주로 자금이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하죠. 환율 부담이 줄어도 삼성전자를 사려는 흐름이 붙지 않으면 주가의 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미국장의 인공지능 기대가 한국 시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어요. 최근 확정된 흐름에서 해외 자금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최근 닷새 누적으로 1조 6,693억 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를 향한 관심이 오늘 아침 나온 보고서 하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산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오늘 흐름은 거래가 끝난 뒤 확정된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런 날 마음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는 올랐는데 메모리주는 내렸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큰 수혜주라는 평가까지 나왔으니 어떤 신호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럴수록 뉴스의 제목보다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한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인공지능 수요와 메모리 회복을 보고 보유했다면 실제 공급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늘 장 초반 주가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이유를 새로 만들면 안 돼요.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본 뒤 모든 뉴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다시 바뀌게 되거든요. 구글의 투자 확대는 삼성전자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아직 모든 매출과 이익을 보장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대를 인정하되
기대와 확인된 성과 사이의 거리는 남겨두는 게 필요해요.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첫 반응만 따라가기보다는 상승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이 강해서 함께 움직이는 건지, 구글 투자 확대와 삼성전자의 사업 연결이 별도로 평가받는 건지 봐야 하죠. 개장 직후 급하게 올랐다가 업종보다 약해진다면 기대가 빠르게 소진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려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힘을 지킨다면 개별 재료가 평가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루의 상승폭보다 다음 근거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지출이 계속 확대되는지,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물량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해요. 제품을 많이 팔아도 경쟁이 심해 가격이 눌리거나 비용이 더 빠르게 늘면 이익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결국 확인하려는 것도 매출의 크기만이 아니라 남는 돈의 변화죠. 현재 오세환 해석은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미국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의 강세가 오늘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쪽입니다. 다만 마이크론의 약세가 보여주듯 인공지능 기대가 모든 메모리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기기 양쪽의 접점을 실제 주문과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이번 평가를 오래 끌고 갈 핵심입니다. 확인 신호는 장이 열린 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 안에서 상대적인 힘을 유지하고 이후 실제 공급이나 고부가 제품 성과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반대 신호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업종보다 계속 약하고 초기 반응이 빠르게 사라지며 구글의 투자와 삼성전자 이익을 이어주는 후속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오늘은 기대를 긍정적으로 보되 내 매수가와 비중을 무시한 채 첫 움직임만 따라가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에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미국 반도체 업종의 기대가 살아있어도 삼성전자의 실제 공급과 수익성으로 연결돼야 오래가는 평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중요한 시장 흐름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